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이수경과 지성우의 지성우의 정책을 말하라. 네, 우리가 반갑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지금 한 지난주 금요일 보고 지금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 두 편을 찍느라고 한번 제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기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뭘? 구독과 좋아요. 네. 그 얘기를 바랬지. 네. 오늘도 우리 지성우 그 청년 알죠? 이렇게 우리 정책적으로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청와대 내부죠. 네. 내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되더니 태도 달라졌다. 뭐 공식 대응 안 했지만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에 불편한 기색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후보는 이제 보면 이 후보잖아.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뭐 전 국민 지난번에도 줬는데 재난지원금을 더 주자. 문재인 정부에 뭐 압박하고 있고 뭐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절실했는지 뭐 깊이 반성한다. 뭐 이러면서 현 정부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과연 지금 이재명 후보가 후보 됐을 때와 되기 전과 지금 되고 나서 이 현 여당과 부딪힌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결국에는 지금 청년들이 원래는 항상 민주당 지지를 해줬었잖아요. 뽑으면 맨날 민주당을 뽑았는데 이번에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그랬고 이번에 경선 때도 그렇고 보면은 청년들이 이젠 죄다 국민의힘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긴장을 한 거죠. 긴장도 했고. 근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해오던 거 할 수 있는 게 포퓰리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또 퍼다 주는 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 빚이 지난번에 얼마나 몇 조라 그랬죠? 그리고 900, 지금 80조 거의 1000조 가까이 그 되겠죠. 빚은 고스란히 지금 우리 지성호 대표 이 세대들이 다 짊어지고 갈 빚이잖아요. 또 그 후에 또 세대들이 이 빚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계속 이재명 후보는 자기 지지도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 돈으로서 다 뭐 표심을 사고자 하는 그 부분이 강하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게 먹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청년들도 그렇고 그 25만 원, 30만 원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본인 인생에 있어서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결국 이걸 받고 나면은 집값은 더 올라갈 거를 뻔히 알고 있으니까. 세금도 올라가고. 그렇죠. 세금이 올라가면 집값은 당연히 그렇지. 올라가게 될 맞지? 거고 지금도 불가능한데 아예 이거는 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그냥 국민 전체를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향 평준화 시켜서 계속 그냥 복지를 늘리게 하고 복지를 늘리게 해서 발전을 그냥 최소한으로 해서 그냥 현상 유지만 하도록.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 뽑을 수 있는 현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나.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지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20대들 지금 30대들이 현명하잖아요. 이거 지금 현재 뭐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25만 원, 30만 원 준다 해가지고 과연 그들이 마음이 다 움직여서 돌아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로 이제 나오죠. 그치? 지금은 요번에 어젠가 오늘 보니까 지지도가 한 약 2, 3%더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때 제일 잘 나갔을 때잖아요. 네. 당이. 그때도 20대, 30대 지지율이 50%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맞죠? 네. 근데 얼마 전에 50.1% 넘으면서 과반수 이상 지지율을 얻었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 이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죠. 이제 이거는 물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유행이라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물결의 변화를 당에서 잘 받아들여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사 내용 조금 한번 보면 네. 뭐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자 태도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고 당내 경선 때는 친문에 뭐 구애하다, 뭐 후보가 되자 친문과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 후보는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이제 어제죠? 엊그제
15일 날에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뭐 지난주 2030 세대를 만난 일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들어주려는 노력이라도 절실히 했는지 뭐 대해서 뭐 최근에 깊이 반성됐고 아팠다. 어디가 아팠는지 아팠다. 청년성 지지를 겨냥한 발언이지만 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라고 이제 해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이후 이제 11일이죠. 11일 가상 뭐 자산 소득에 대한 가세 시점을 1년 유예하겠다라고 했고 이 후보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해철 뭐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서서 재정 여력이 없다. 뭐 재난지원금은 추가 지급 반대하는 상황에도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며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라도 압박할 것 같아요. 선거가 내년인데 내년을 주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12월 달 전에 풀어줘가지고 써야 뽑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 그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그 각 전 국민한테 재난 그 지원금도 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 주는데 돈 받고 찍을 때는 뭐 그냥 각자 자기 생각대로 찍으면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언제 재미를 봤냐면 2020년도 총선에 그때 100만 원씩 재능 뭐 주자 해가지고 그 많이 그때 맞아요. 직전에 얘기했었다가 안 됐죠. 강진구에 왜 그 오세훈 그 이제 그때는 지금 시장이지만 후보가 붙은 고민정, 고민정이 예. 그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뭐 1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의석수를 많이 이게 얻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재미를 보다 보니까 계속 지금 이렇게 그냥 퍼주기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 근데 뭐 굳이 힘들여서 막아야 된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젠 현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걸 잊지 않게 그냥 계속 차분히 설명만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제 그 뒤에 이어서 하자면은 앞서 말했듯이 돈은 받되 생각을 똑바로 내가 지지한 후보 찍으면 되지 않나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다들 그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국민의힘에서 조금 생각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항상 느끼는 건데 선거 때 국민의힘이 유리하면은 대응을 잘 안 해요. 그냥 쭉 가만히 있어요. 저번에도 김무성 대표 때도 뭐 160석, 180석 이길 거다 해놓고 져버렸고 뭐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사실 문재인 후보랑 얼마 차이 안 났었어요. 막상 그 투표 결과는 그러니까 긴장을 좀 놓아버리는 경향이 많고 선거 때 막상 다치면 격차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럼 뒤집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가 지금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지금부터 긴장, 지금 뭐 후보가 10% 넘게 앞선다 해가지고 이게 그냥 뭐 다 된 것처럼 할 게 아니라 긴장을 해서 어떻게 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사실 정권 끝나고 큰 집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주변 사람들은 싹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주변 사람들은 싹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게 덜 피를 볼까? 이재명이 되는 게 덜 피를 볼까?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어쨌든 다 죽일 거거든요. 그래서 덜 죽일 사람을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 맞는 말이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이제 이 후보 주장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박수현 맞죠? 국민소통수석 이제 14일 페이스북에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아 꼬박 이틀간의 고민 끝에 겨우 이런 고백으로 글을 뭐 시작한다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청년 정책 본격 추진을 위해 뼈대를 세우고 청년 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라고 이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글을 올렸네요. 문재인 정부에 그렇게 했대. 그러면서 여권에서 박 수석이 여야 모두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이 공격을 받으니 긴 글을 남긴 것 아니냐는 뭐 대통령 신경을 대변한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재정적으로 힘들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이제 하고,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가 경선 전에만 해도 앞서 말했듯이 청와대 친문 눈치만 엄청 봤는데 정권 교체 여론이 강한 만큼 일단 현 정부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후보가 된 이상 청와대도 기분이 나쁘더라도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가 약간의 이 중간에 알력 있잖아요.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 대표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말 인사를. 결국은 그렇죠. 이제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대통령은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고 도전자는 2명이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그래도 기본을 해줬으면 괜찮은데 어쨌든 잘못을 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아무리 여당이라도 정책의 기조를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그 정책을 더 강화해서 지금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바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겼으면 좋겠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정반대로 확실히 필요한 부분은 자유주의적이고 우파적인 생각으로 네. 그리고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거를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20대다 보니까 20대 30대들이 많이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긴장을 놓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이 긴장 속에서 끝까지 3월 9일까지 끝까지 다해서 꼭 정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저희가 방송한 내용 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알찬 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의도판 시청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호 이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